네, 지난 주말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충격을 던져줬는데요. 외교안보국제부의 정다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폭발물 테러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사건 이틀 전인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오사카 남부 와카야마현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 지역을 찾은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지역 해산물을 시식한 뒤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은색 쇠파이프 모양의 물체, 폭탄이 날아든 겁니다. 깜짝 놀란 경호원이 이 물체를 발로 쳐내고 가방 모양의 방패를 활짝 펼쳐서 총리를 감쌌는데요. 이 폭탄을 던진 사람은 모여있던 청중과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됐고 폭탄은 투척된 지 52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랬군요. 정말 섬뜩한 장면인데 현재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범행 동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우선 이 용의자로 지목된 24살 남성 기무라 류지는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기무라는 온라인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보고 폭탄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라이터와 13cm 길이의 흉기도 발견되면서 폭발물 불발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자택을 수색해서 화약으로 보이는 물질 등 단서를 찾아냈는데요. 하지만 체포된 뒤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범행 동기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네. 시의회 시정보고회에 직접 참석해서 시의원 급여를 물어볼 만큼 정치에 관심 많은 청년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사제 무기에 이제 피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이번에는 현직 총리를 노린 테러 사건 발생, 일본 사회가 크나큰 충격에 빠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건과 이번 사건 닮은 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오사카 근교 간사이 지역에서 일어났고 선거 유세를 지원하던 중 오전 11시 30분쯤에 발생했는데요. 범행 도구가 사제 무기였던 것도 공통점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에 일본 경찰청은 실제 경호 전 계획서를 일일이 검토하거나 현장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대대적으로 경호 매뉴얼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요. 용의자가 총리 10m 앞까지 접근해서 폭발물을 던졌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야외 선거 유세에선 불특정 다수가 모여 경호의 한계점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 내에선 아베 전 총리 사건의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경호원보다 더 빨리 용의자를 제압한 50대 어부가 화제인데요. 그래요? 네, 당시 영상을 보면 폭발물이 투척된 뒤에 이 남성이 곧바로 용의자의 목을 강하게 휘감습니다. 지금 저 꽃무늬 재킷 입고 있는 저분이요? 네, 맞습니다. 아하. 저분입니다. 예. 네, 기시다 총리도 사건 발생 후에 이 남성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저 정도면 경호가 뚫렸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 현직 총리를 노린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충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회원국과 초청국을 합쳐서 1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본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다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